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황당한 뉴스 하나를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보니까 저희 댓글에도 이 얘기를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 탈곡기 방에 댓글에 서울 공돌이님께서 어제 댓글 달았던 한경의 오보건은 후속 기사랍시고 뭔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두 건의 한경의 그 주소를 이제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쉬다가 요것을 이제 봤어요. 근데 너무 사연이 많고 구구절절해. 그래서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뭐가 오보고 뭐가 오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절주절하면은 솔직히 변명이 이렇게 많으면 뭔가 캥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말이 많으면 사기꾼이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세히 읽기 힘들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휙 던져버리고 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고발뉴스에서 민동기 기자께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길래 요거를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의 이상한 사과 그리고 후속 보도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핵심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오보가 아니다라고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한국경제가 29일 날 보도한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 이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 24일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절한 한경닷컴 기사가 당일 오전 11시 42분부터 오후 6시 27분까지 게재됐다 삭제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쵸. 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허위로 가공했다는 가짜뉴스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기사의 팩트 및 삭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별로 명확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전혀? 읽었을 때. 자, 그래서 아무튼 자신들이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두 건에 걸쳐서 후속 보도를 내놨는데요. 첫 번째는 한경닷컴에 올렸다가 삭제한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강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는 한경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보도 배경과 취재 과정, 사실 여부 등을 담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찌됐든 사과는 했는데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러나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선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완결성이 부족했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과는 좀 깨끗하게 사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과를 하나.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사과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피하네. 24일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보도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이거거든요. 여기에 핵심 내용을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에 해당 여성은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수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일을 찾았지만 실패한 뒤 결국 막다른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서 내년에는 10.9%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보통 팩트가 몇 개, 한두 개만 틀려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표현 안 하죠. 팩트 네. 틀리면 그러죠. 오보입니다. 예. 네. 지금들도 자기네들이 말이 이상하다는 텐데요. 아마. 네. 진짜. 바뀐 내용을 몇 가지 제가 얘기할까요? 네. 바뀐 내용 보면은 한두 개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보도가 원래 나왔던 보도는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써야 돼. 네. 그래서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죠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후퇴했냐면은 네.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생활고가 힘들었는지 그거를 길게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극단적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라고만 했어요. 네. 갑자기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없어졌죠. 갑자기. 그러네. 원래 최저임금이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카더라로 대체해버렸어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후퇴를 했고. 이걸 심지어 제목을 뽑아놨어요. 예, 심지어 이제 제목도 그래서 바뀌었죠. 나름대로는 제목도 바꿨는데 이 이제 핵심적인 게 하나가 바뀐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그 식당에서 해고가 된 게 언제냐? 이제 이 부분도 그전 보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잃었다고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시점도 최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경에 애초에 이거를 시점을 정확하게 못 박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최근 목숨을 끊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김 씨가 이제 그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서 거절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라고만 또 보도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김 씨가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된 시점이 최근이 아니라 작년 말이 되는 거죠. 네. 이 작년 기사를 지금 가져와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이랑 상관이 없어. 그렇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식당에서 일을 못하게 된 시점도 최근에서 작년 말이니까 무려 8개월 정도, 최소 8개월 후퇴한 겁니다. 이게 뭐야? 오보죠. 작년 말 있었던 사건을 억지로 가져왔다는 느낌마저 들죠. 그리고 뭐 세세한 부분이 바뀐 게 더 있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7월 말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7월 10일로 바뀌었고요. 이제 고인의 나이도 50대라 그랬었는데 후속 보도에서 이제 고침 보도에는 35세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원래 보도에서는 24일 보도에서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29일 날 낸 수정 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다른 24일 다른 보도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예. 다른 기사야 아예. 진짜.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만 같아. 네. 그것만 갖고 완전히 다른 기사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원래 24일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게 한 반나절 만에 삭제가 됐을 때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기사 아니냐, 삭제까지 했으니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의심을 했었는데 냄새가 난다. 오히려 29일 날 얘네가 후속 보도를 내면서 더 이상해. 그 심증이 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개뻥을 쳐놓고. 소설이구나. 그렇죠. 소설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고백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니, 나이도 다르고 시점도 다르고 이거 이유도 다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제 시민들의 비판적인 어떤 의심을 스스로 증명해준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간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뭐 완결성이 부족했다라는 이런 좋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완결성이 부족한 수준이 허접한 아니라 보도였다라는 얘기를 애초에 들을 완결성이 수밖에 없고요. 없는 기사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민동기 기자가 그럼 대체 어떤 기사를 오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어요. 오보는 풍계리처럼 막 뭐가 있는데 안 준다고 안 주면서 취재원은 있긴 있다. 오보는 아니다. 이렇게 우겨도 우리가 오보가 아니라고 믿어야 되고 이렇게 뭐 정말 뭐 완전 하나에서 10가지 중에서 하나에서 한 7가지가 오보인데도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우기면 오보가 아닌가라는 그럼 부분이. 오보를 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서울 공도리님이 애초에 지적하실 때 이게 이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도 다 어긴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이건 진짜 명백하게 왜냐면은 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에 아주 명확하게 있죠. 어떤 사람의 사인을 자살의 원인을 단순하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유서를 바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자녀와 같이 이렇게 자살하셨던 분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번 사건을. 그런데 이번 일은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자살의 원인을 자기네들이
마구 추정했고 그리고 이 보도 내용에서도 보면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그 자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보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거는 이게 원래 처음에 차장급이 쓴 보도예요. 차장급이 썼다 그러니까 거의 데스크급이 썼다 지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오더를 가지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완결성이 네. 부족했다. 아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정정보도랍시고 뭘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아주 착하게 고백한 셈이 됐죠. 뭐. 네. 오버 아니라니까 소설로 얘기합시다. 예. 네. 소설의 완결성이 부족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보도 진짜 나빠요. 이 후속 보도에서 제가 이걸 어제 읽고 너무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그 자살을 묘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내가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아이 시점에서 써요.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뭐 아이가 받았을 충격 있잖아요. 그 엄마의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이 두 번째 보도도 이제 비정상적으로 기사를 써놨고 일부러 더 그러는 거죠. 예, 더 그러는 예. 거지. 그래서 거기서도 소설을 썼네 그럼. 그러게. 굉장히 나빴습니다.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봉우 씨와 같이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목요일은 시방이 관련된 내용을 하는 날인데 어제 저희가 그냥 시방이 안건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방이 결과는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요. 종편의 종북몰이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요것에 대해서 털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한국경제의 보도 도 어떤 사례에 해당하냐면은 조선일보 그리고 경제지들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경제는 오보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아주 대망신을 당했죠. 김성태 원내 네. 광주 50대 최저임금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체가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미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됐네요. 예. 근데 뭐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완전히 가짜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 너무나도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근데 그 인용을 할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해야죠. 이거는 지금도 한국경제신문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기사가 삭제됐는지 안 예. 됐는지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같은 이런 보수 경제지들이 보수지 경제지들이 무슨 보도를 내요. 그냥 딱 보기에도 이상한 보도를. 대부분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보도예요.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그날 아침 자기네 당에서 하는 브리핑에서 읽어요. 뭐 언론에 따르면 이렇다더라. 이만큼 최저임금이 심각하다. 난리를 치죠. 그러면 그걸 그 자유한국당이 밝힌 입장을 보수지 경제지들이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슈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고받고. 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의 어떤 그 공모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레파토리인데 최근에도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민원연이 낸 보고서만 해도요. 8월 1일 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뭐냐? 송영무 장관을 밀착 수행한다. 송영무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다음 날 바로 또 얘기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조선일보 TV선이 또 보도하고. 대단하다. 근데 이거의 시작은 또 누구예요? 원래는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거예요. 막 임태훈 소장한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비판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네, 그래서 예전부터 서로 소스를 주고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한국경제 건도 마찬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TV조선 기자가 훔쳐왔잖아요. 그때도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맞아요.
TV 토론에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TV 조선하고 자기네들이 소스를 주고받고 있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같이 뭘 하고 있다. KBS 토론에서. 예. 한겨레 신문도 경찰 발이었고 그거는 한겨레 신문이고요. 그다음에 TV 조선도 경찰 발이었습니다. 아닙니다. TV 조선, 보세요. TV는 경찰 직접 발이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네.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아니, 잠깐만요. 자료를 제공했던 그럼 지금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떡밥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런 일이 너무 수시로 벌어지지만 이번에 또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모든 사안을 다 쓰진 못합니다 보고서로. 이제 특수한 상황을 몇 가지 이제 찝어서 보고서를 쓰는 편인데 이번에는 간첩몰이입니다. 간첩몰이. 자 뭐냐면은 8월 24일 조간신문에서 조선일보가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 상임감사에 앉히려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나 냅니다. 무섭죠? 자극적인데. 간첩을 공기업 상임감사에 올린다고? 제목만 보면 아주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공기업이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회 간첩 활동을 했던 인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그 사람은 황인호 씨인데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주범인 황인호 씨다. 현 정부 들어 친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에 잇따라 임명되어 온 가운데 간첩 전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찍었다. 라고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아침에 8월 24일 아침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보수 언론이 보도했다면서 그냥 조선일보라고. 국가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국가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정권이지만은 간첩으로 실행을 받고 또 자신들에 의해서 사면시키고 또 강원랜도 감사로 모시고자 하는 이 정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이념 정체성이 모호하대요. 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그래서 또 주고받은 거죠. 근데 이날 이렇게 아침에 벌어진 얘기, 아침에 조간신문하고 자유한국당이 발표하고 그럼 저녁에 오후엔 누가 있습니까? TV조선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 얘기를 떠든 겁니다. 아이고. 예.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원연 아니고서 다른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나 TV조선에 요새 관심이 잘 없기 때문에.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 종일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멀쩡한 보도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8월 24일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과 이것이 정치다. 보도본부 한라인이 오후 1시 반쯤 방송되고 이것이 정치가 5시 반쯤 방송돼요. 네. 제 말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떠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을. 아이고. 그래서 뭐 보도 내용은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회 간첩 출신인 황인호 씨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거를 또 이제 TV조선 엄성섭 앵커와 TV조선 기자들 특유의 뭔가 흥분한 어조. 그래서 엄성섭 씨가 자, 그런데 이 또 정부가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의 상임 감사직에 앉히려고 했다. 이런 보도 나왔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또라 그러니까 무슨 여러 번 한 것 같잖아.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간첩 전과에 있는 황인호 씨가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 2인에 올랐다. 이 사람은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대법원에서도 간첩 및 반국가단체 설립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과거 황 씨가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이 도박 중독으로 수천 명의 카지노 노숙자를 양산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곳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이 강원랜드에 본인이 와서 감사 활동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전문 어떤 이 카지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부정적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이 이 강원랜드 후보에 올라왔다. 상임감사 후보에 올라왔다. 이것은 결국에는 황 씨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은 결국에는 이 청와대의 어떤 최종 결정만 남은 거 아니냐. 지금 2명 최종 후보자지만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억지예요. 강원랜드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감사는 상식적으로 보면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뭐 근데 이 부분은 아주 사소한 시비 걸기고
마지막에 가면 어떤 얘기까지 하면 이것도 조선일보 보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근데 이분이 민주당 공천심사에도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했던 황인호 씨.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황 씨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힘차게 추진할 대표 후보를 이해찬 의원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예. 또 2012년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간첩. 민주당도 한패다 이거예요. 간첩과. 네. 이해찬 후보로 지지하는 글은 민주당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 억지로 부리는 거죠. 마치 민주당도 한패인 것처럼 그리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보도를 한 겁니다. 뭐 민주당을 억지로 엮으려는 부분이나 뭐 비판하는 사람이 강원랜드 감사에 왜 가냐 이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거라서 그냥 별로 반박할 가치가 없고요. 그럼 진짜 이분이 간첩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TV조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이분이 간첩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해가지고 간첩인지는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만 얘기하죠. 그러면은 언론이라면은 그 중부지역당 사건 아세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간첩이면 더 알려줘야지. 지네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간첩이면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말 안 하거든요. 그냥 간첩이라고만 해. 그래서 보면은 이걸 찾아보면 이게 아주 황당합니다. 이게 1992년 이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는데. 노태우 정권이었던 1992년 이때 이제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안기부가 이 사건을 딱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간첩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아온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호 씨와 그의 동생 인욱 씨 등 6명이 오늘 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은 현재까지 구속자만 60여 명에 이르는 등 남노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근데 이전에도 선거 때만 되면은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북풍. 상당수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죠. 네. 특히 안기부는. 아무튼 92년쯤 되면 안기부가 거의 끝물이에요. 이 다음에 민간인 사찰까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는 그 해입니다, 이게. 네. 그때 발표했던 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인데 이거를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언론에서는 이거 마저 또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 보도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06년에 국정원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실체는 있으나 확대 과장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TV조선, 조선일보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그 사건을 발표할 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안기부가 구타와 자만재우기, 벌세우기, 인격모욕, 고문 협박 등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안기부가 조선노동당 지하세력으로 한데 묶은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황인호가 책임자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이 세 가지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데 그냥 소규모 그냥 친목 모임 같은 건데 그거를 엮어가지고 대대적인 간첩단으로 확대해서 발표를 했다. 조작한 거네. 네. 하지만 이 실체는 있다고 했잖아요. 국정원 과거사위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조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 지하 조직이. 네. 그래서 이때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그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서 어떤 비판 보도가 나왔냐면은 안기부가 예전부터 아주 소규모 학생들의 그 통일운동의 어떤 그 낭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학생들의 아주 소규모 모임 또는 독서 모임 이런 거를 무슨 간첩들이 한 것처럼 엮어가지고 다 감옥에 넣은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또 이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또 이렇게 간첩으로 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지난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도 당시 안기부의 발표가 사실이지만 개별적인 세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부풀렸고 간첩단과 정치인의 관련설 등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공개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은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표했던 이런 가혹행위나 과장된 측면을 전혀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았고 다만 과거사위도 실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도해버리냐면 다른 거 싹 다 지워버리고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과거사위도 간첩이라는 걸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넘어가는 거죠. 예. 상당한 왜곡이죠.
이게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습니다. 그 황인호 씨는 갑자기 왜 유명해졌냐? 이분이 실제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나와요. 그 김대중 정부한테 사면 받고 노무현 정부한테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과거 사이가 과장됐다고 발표했으니까. 심지어는 막 사람 때리고 잠 안 재우고 고문했으니까 이건 다 사실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큰 무슨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황인호 씨가 이제 그 출소한 다음에 2004년에 어떤 폭로를 하냐면 이게 왜 알려졌냐면 2006년에 재조사된 배경이 있어요. 2004년에 황인호 씨가 당시에 한나라당의 정현근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감옥에 넣었던 그 간첩단 사건을 안기부와 검찰이 수사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비롯한 나머지 그 피의자들 고문했던 사람이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현근 의원이 그거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나한테 자유한국당이죠. 한나라당에 오라. 그럼 공천해주겠다. 이렇게 거래도 제안했었다. 라고 폭로를 해서 이게 난리가 나요. 2004년에. 정현근 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이어 오늘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황인호 씨가 올 초 정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하실에 감금해놓고 그 4살 먹은 애가 보는 자리에서 그 집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고 말이지 소리 지르고 밟고 말이지 하는 이걸 20일 동안 했는데 그럼 이거 황 씨는 그러나 가족을 위해 이를 침묵해왔고 이에 호감을 느낀 정현근 의원이 지난 2월 전화로 입당까지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나라당에 제가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정현근 의원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입당을 권유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의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현근 의원하고 막 뭐 소송도 주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황인호 씨가 이제 드디어 92년 한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요. 일단 본인은 무슨 내가 뭐 북한에서 내려온 난파 간첩인 그 대물 간첩과 내가 뭐 접선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감화가 돼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그냥 그 80년대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이 이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뭔가 이 친일 청산도 다 하고 경제 성장도 이끌어냈던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뭔가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상을 본 결과 북한의 그 독재 체제, 세습 체제, 우상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서 이후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잡혀 들어갔을 때 안기부에서 간첩단으로 몰아가지고 했을 때 이제 출소한 다음에 이분이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공격을 받아요. 뭐냐면은 이분이 고문을 당하면서 동지들이 이름을 말했다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끌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이 전향서를 쓰고 나와요. 나올 때 감옥에서 나올 때. 웬 전향? 전향서 원래 안기부에서 간첩단한테 전향서 쓰게 하잖아요. 안 쓰면 고문 더 하고. 그래서 이제 동지들의 이름을 불었다는 의심, 전향서를 썼다는 어떤 그 비판점. 그래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분이면은 조선일보, TV조선 좋아해야 돼요. 전향서까지 쓰고 나서 진보 진영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배경을 단 한 글자도 소개를 안 하고 그냥 간첩 그것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간첩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의도를 알만 하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 TV조선, 조선일보가 또 이분한테 뭐 전문성이 없다는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 강원랜드 이제 감사직에 추천된 배경을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천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원서 쓴 거니까 모르죠 나는. 근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있었던 사북항쟁의 주역이에요. 사북항쟁이 뭐냐? 이제 1980년 4월 21일 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사북광업소에서 일어난 탄광 노동자들의 이제 일종의 파업 시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라는. 이때 이제 1980년이면 얼마나 이 광부들이 힘들 때입니까? 그래서 막 사람도 많이 죽었대요. 임금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사북 탄광에서 이제 노동항쟁이 벌어졌는데 이 황인호 씨가 여기 이제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세워진 설립 배경이 사북항쟁이에요. 사북항쟁 이 민주화 이게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됐고 몇몇 분들은 유공자로도 등록이 됐기 때문에 사북항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서
사부항쟁이 벌어졌던 그 탄광이 2004년도에 이제 완전히 폐업을 하는데 그 이제 폐광을 하면서 그 자리에 뭘 해서 우리가 그 사부항쟁의 의미를 기릴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공기업인 강원랜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북항쟁의 주역이었던 황인호 씨가 강원랜드 감사로 가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예, 조선일보, TV조선은. 그래서 그 사실관계 중에 간첩 황인호라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실관계만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고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다. 이런 부분은 보도한 건 아니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냈다.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유치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컷뉴스나 프레시안, 경향신문 등에서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이미 비판을 많이 했어요. 특히 프레시안은 조선일보가 간첩 전과자를 따질 자격이 있냐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80년대에 전두환 정권 50 실세 중에 허화평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허화평 씨의 동생 허화남 씨가 일본을 거쳐서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서 북한으로부터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난파된 난파 간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잡혀요. 근데 이분이 잡혔는데 허화평 씨가 50 실세잖아요.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허화평 의원의 동생 화남 씨가 지난 70년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82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으나 지난 83년부터 경찰 전과 기록에서 이 기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전과 기록 컴퓨터 입력 담당자 등을 상대로 간첩죄 전과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기록 말소와 관련해 당시 50 실세였던 허화평 의원이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혔는데 풀려난 다음에 대기업 간부로 특채가 돼요. 이때 과연 조선일보가 비판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50을 찬양하기 바빴던 것이 허화평 씨를 찬양하기 바빴던 것이 조선일보다. 그런데 황인호 씨는 심지어 그냥 간첩도 아니고 암기부가 과장 및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 가지고 뭐 간첩 전과자를 따질 자격이 조선일보가 있냐? 이렇게 이제 프레시안이 비판을 한 겁니다. 보면 이 황인호 씨에 대해서 되게 양가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조선일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는 간첩이라고 해서 굉장히 몰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람이 약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변절한 것 같은 변절한 그런 것 느낌의 같다. 그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본 재미있는 기사는 98년 10월에 신동아 보도인데요. 황인호를 제대로 보자라고 하면서 황인호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 정말 조선일보, 조중동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정리된 글이 아주 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동아도 저렇게 보도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향서 쓰고 나올 정도면 조선일보가 무지하게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생활인이고 생활고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다만 노동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노동운동을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복 이야기나 여러 가지 점에서 그 노동자의 관점에서 서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자신이 취업을 해서 그렇게 생활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기사의 결론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의 생각들 이런 걸 쭉 인터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기자가 내리는 결론이 황인호 씨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버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런 정리는 98년서부터 황인호 씨에 대한 정리는 조중동에서 그렇게 감싸 안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런 보도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중부지역당 그 간첩단 사건의 총책이었다라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인생이 지금 계속 이게 살아왔던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딱 그 얘기만 가지고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거는 약간 객관성 위반에도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공기업의 감사 자리니까 물론 전문성과 자격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얘기는 뭐 강원랜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감사를 해도 돼 막 이런
뭐 황당한 얘기나 하고 있고 간첩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내가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신동아 보도에 그는 이제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기성사회를 전복하려던 간첩단 총책이 아니라 자신이 딛고선 자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려고 하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편입되려 한다. 사실 노사문제 상담소 같은 데서 그와 마주치더라도 그를 간첩으로 몰지는 말 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딱 이렇게 말했어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좀 교육 좀 하셔야겠네. 예. 그리고 간첩으로 몰지 말랍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TV조선이 전문성 자격은 안 따지고 간첩 얘기만 하는 걸로 봐서는 제격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까지는 황인호 씨에 대해서 문제 삼을 뭐 자기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평론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하고 엮어서 그 아까 말하는 또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종북몰이에 있어서 사실 늘 계속되는 것은 그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간첩으로 몰거나 종북으로 몰아가는 그 태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일환에서 이 사람까지 이제 보면은 감사 자리가 물론 감사 자리가 되게 높아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노상하는 일이 아니고요. 감사의 건수가 있을 때만 가서 하는 일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막 거기 취직해가지고 매일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위원회나 이런데 일이 그런데 그런 일자리까지도 일일이 이 사람들이 누가 갔는지 체크해서 이렇게 문제 삼고 종북이다.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일자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와 관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에 계속 이 운동권 것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난 계속 체크하겠어. 그리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종북몰이를 하겠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인지하던 아니면은 보수 언론이 인지하는데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부풀려서 계속 비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정권 내내 있을 것이다. 뭐 크게 흥분할 일도 아니고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황인호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앞으로도 정말 제가 보기엔 많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십시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젠 정말 김광일 씨 내용 듣고는 밖에서 듣다가 쌍욕을 날렸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방송하는가 싶어서요. 마침 자유당 인간들도 미타를 들으니 한마디 해야겠네요. 당신네들이 허가해줬던 TV조선이 이렇게 멍멍이판이야. 이 나쁜 인간들아. 이건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모두 합심해서 밤시미를 압박해서 저 프로그램을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 쓰기 직전 시민 방심이 가서 심사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트러스트노어님도 댓글이 있는데요. 네. 트러스트노어님 느낌상으로는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그렇게 큰 제재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왜죠? 마지막에 김광일 씨가 아직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 말 하나로 아기가 없다고 퉁칠 것 같다. 오히려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심금을 울릴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현재 방통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김광일 씨를 비판하십니다. TNO님이. 야 그래도 요즘엔 세상 좋은 거야. 옛날 이윤철 아나운서가 하는 옛날 TV 컨셉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장승이 성악기를 몰아내려 만들어졌다든지 왕왕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낸 것이 조선일보스럽긴 하다라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반편이 이렇게 명백하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 김광희 씨가 한 큐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명백하게 비하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데 중징계가 안 나오고 권고가 나올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 정도 나오고 그냥 퉁칠까봐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네, 44세 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방위는 좀 심각하네요. 생각이 없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이봉우 팀장님 잘 쉬셨나요? 내일은 통과 제리 편인가요? 9월 초에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보고서 쓰시랴 행사 준비하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퇴근길 조심하세요. 내일도 탈탈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내일은 저희 주성치 특집입니다. 그 뭔가 특집을 가져오겠죠. 또 매번 특집 하니까 지금 논평 그동안 냈던 논평이 한 2-3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했던 논평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아웃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